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맞서면서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 셧다운이 임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에 대한 강제치료 확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이 LA 한인타운에서 회고록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로켓 시험 과정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마지막 날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북미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한 발 더 다가서는 분위기입니다.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는 세 차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만약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 행정부의 원칙과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놓은 건 북미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먼저라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내부로부터 침략당하고 있다며 본토 수호가 군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We're stopping it very quickly. After spending trillions of dollars defending the borders of foreign countries, with your help, we're defending the borders.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핵무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년도 군 예산의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LA와 뉴욕, 시카고 등 범죄율이 높은 도시를 미군의 훈련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율이 높은 민주당 주도 도시들은 연방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an Francisco, Chicago, New York, Los Angeles, they're very unsafe places, and we're going to straighten them out one by one. And this is going to be a major part for some of the people in this room. That's a war too. It's a war from within. I told Pete we should use some of these dangerous cities as training grounds for our military.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같은 행사에서 피트 헥스에스 국방장관은 미군이 사회적 이슈가 아닌 전투력 강화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헥스에스 장관은 모든 병과의 기준을 가장 높은 남성 기준으로 복원하고 기본 군사훈련과 PT 시험을 강화하며 규율과 전문적 외모를 강조했습니다. No more identity months,
DEI offices, dudes in dresses. No more climate change worship. No more division, distraction, or gender delusions. No more debris. 그는 정치적 올바름과 과도한 세심함의 시대는 끝났다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예산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맞서면서 연방정부의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이 임박했습니다. 서부 시간으로 오늘 밤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안보 등 필수 영역을 제외한 공무원은 휴직에 들어갑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소득 없이 끝난 뒤에도 예산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보험인 일명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혜택이 불법 이민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Our position is a simple one. Cancel the cuts, lower the costs, save health care. That's what this fight is all about. But just think of that. We have people offering health care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that they can't afford to pay, and that's the Democrats.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갑니다. 군인이나 법집행관, 항공교통관제사 등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영역의 필수 인력은 근무를 계속하는 대신 급여는 셧다운이 해소된 이후 소급해서 받게 됩니다. 한국 시간 오늘 낮 1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을 피할 수 없습니다. 1980년 이후 미국은 14번의 셧다운을 겪었고 트럼프 일기 때는 최장 기간인 34일 동안 셧다운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셧다운을 계기로 공무원 대량 해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에 대한 강제치료 확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스스로나 타인에게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 정부가 입원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입원 대신 환자가 집에서 지내더라도 법원 명령으로 약물 복용과 상담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제도의 확대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선 병상과 전문 인력 부족이 이어지고 있고 관련 예산도 삭감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숙인 대다수가 공공에 위협을 주지 않으며 자발적 치료가 비용과 성과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LA 한인타운에서 회고록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해리스 전 부통령은 선거운동 경험을 담은 저서 107일 출간을 기념해 어제 LA를 찾았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정하고 무능하다고 비판하며 그가 미국 대통령이란 사실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1,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입장권은 $100였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뉴올리언스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 주 방위군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최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살인과 차량 탈취, 갱단 범죄가 확산하고 있지만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며 최대 1,000명의 병력을 2026 회계연도까지 투입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워싱턴과 멤피스에 주 방위군이 투입된 사례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전국 주요 도시에 대한 연방군 투입을 확대하겠다면서 다음 목표가 뉴올리언스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로켓 시험 과정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기업 파이어프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7번째 발사를 준비하던 알파 로켓 1단이 시험 도중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거대한 불덩이와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버섯 구름이 형성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회사 측은 모든 안전 절차가 준수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샌디에고 고속도로 한복판에 소형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5번 고속도로 북쪽 방면에 비행기 한 대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탑승자와 운전자는 모두 다치지 않았으며 주변 차량과의 충돌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인근 공항에서 출발한 6인승 세스나 항공기로 연방항공청이 비상 착륙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명 동결건조 과일 제품에 금속 조각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트루프로의 닥 화이트 초콜릿 코팅 딸기와 스트로베리 앤 크림 제품으로 타겟과 크로거 등 전국 주요 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됐습니다. 현재까지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회사 측은 금속 조각이 입과 목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은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애리조나주의 한 대형마트에 곰이 나타나 고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애리조나주 야생동물보호국은 어제 오전 6시쯤 오로밸리에 위치한 프라이스 매장 안으로 곰이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곰이 매장 통로를 뛰어다니며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면서 곰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곰은 곧바로 매장을 빠져나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강수량이 줄어 산속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곰이 도심으로 내려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카탈리나 섬 인근 해상에서는 수영하던 남성이 상어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섬에서 약 12마일 떨어진 바다에서 길이 3, 4피트의 백상아리가 남성의 다리를 물어뜯은 뒤 사라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50대로 추정되며 당시 카탈리나 섬에서 본토까지 약 20마일 구간을 횡단하는 장거리 수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다리를 잃은 남성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건강 소식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된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누구나 다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약효 차이가 나는 요인 중 하나를 미국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김민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뇌에 있는 뉴로비치는 신경세포끼리 연결을 돕는 유전자로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활성화 정도는 제각각입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팀이 이 단백질 유전자의 활성도에 따라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활성도가 높은 사람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볼 가능성이 최대 82%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유전자가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 약효가 없을 가능성이 50% 이상이었습니다. We found that some of the variation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weight loss and some of it was associated with decreased weight loss.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장 호르몬인 GLP-1의 작용을 모방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체중을 감소시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비만 치료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게 이번 연구로 드러난 겁니다. 아예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뉴로층과 같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무반응군을 미리 확인한다면 조금 더 그 비만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위고비 등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인데도 불법 유통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고
구토와 설사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주사제를 사용할 때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김인표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두 항공사 합병 후 10년 동안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차례 퇴짜를 놓은 이후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수정안의 핵심은 내년 말 목표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후에도 10년 동안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현재 가치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 때 기존 아시아나 공제 기준이 적용되고 마일리지 소멸 시효도 보장됩니다. 두 회사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중복 노선 56개는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단독 노선들까지 사용 범위가 늘어납니다. 다만 아시아나가 속했던 항공 동맹체 스타 얼라이언스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한항공 솔직히 아시아나보다 조금 더 비싸잖아요, 금액이. 근데 대한항공 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똑같은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상대적으로는 당연히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합병 후 10년이 지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통합되고 또 소비자가 원하면 곧바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 탑승 마일리지는 1:1 비율로 통합되지만 신용카드 사용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이 적용됩니다. 시장에서 1마일당 가치가 1:0.7 정도로 대한항공이 높게 평가받는 걸 감안하면 아시아나 고객들에게 후하게 산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항공사가 합병한 이후 각사의 마일리지를 보유한 항공 소비자들의 균형 잡힌 이익을 보장하는 데 방점을 둔 통합 후 아시아나의 우수회원 등급은 상응하는 대한항공 우수회원 등급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통합 방안은 1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미주본부도 마일리지 사용과 항공편 이용에 미주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11월부터는 통합 관련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해 충분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에 이제 합병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나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0년간 낮 시간 출발이었던 LA 인천 노선을 9월부터 오전 10시 출발로 변경한 뒤 미주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주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 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문의 LNS 213-700-7414.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d.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한국 소식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항소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을 부르더니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검찰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뭐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검찰의 항소와 상고 남용으로 추후 무죄가 나더라도 집안이 망할 정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이 대통령은 1심 재판부 3명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똑같이 3명인 2심 재판부가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며 이 순서가 바뀌면 무죄인이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정 장관은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방치해온 대검찰청 예규부터 고치고 근본적으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즉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는 없었고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라고 설명했는데 국민의힘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한다며 신박한 상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비꼬았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이 골자인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검찰청 폐지의 경우 시행이 공포한 지 1년 뒤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법원에선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중계가 허용된 법정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한 전 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피고인 한덕수 앞으로 나와서 좌석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피고인석으로 이동해 인사한 뒤 자리에 앉습니다. 지난달 29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열린 첫 공판에 한 전 총리가 출석했는데 오늘 공판은 재판부 허가로 법정 촬영과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내란을 보좌했다며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 하는 등 계엄의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데 협력한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하며 출석을 독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등 계엄 지시사항을 검토하고 사후 부서한 계엄 선포문의 파쇄를 지시한 혐의도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당일 계엄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들은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본인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하는지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졌는데 한 전 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당초 오늘 예정됐던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는 비밀 해제 절차 등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이어서 국제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기숙학교에서 건물이 무너져 최소 3명이 숨지고 38명이 잔해에 매몰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무허가로 기도실 건물을 증축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주에 있는 한 이슬람 기숙학교입니다. 기도실로 쓰이던 건물 한쪽이 통째로 주저앉았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후 3시 반쯤 갑자기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선 학생들이 오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3살 남학생 등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실종된 38명은 잔해에 묻혀 있을 걸로 보이는데 대부분 12살에서 17살 남학생들입니다. Santri pria ada 140 dan kemudian terevakuasi 102, berarti masih 38 yang kemungkinan masih ada di dalam bangunan yang runtuh tersebut. 사고 당시 여학생들은 다른 건물에서 기도 중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생존자 8명이 구조되기도 했지만 구조대 사이에서 추가 시신이 목격됐다는 소식이 나오는 등 사망자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구조당국은 중장비를 투입해 잔해 제거와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잔해 내 수색은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모인 실종자 가족들은 망연자실 구조 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고 원인으로 무허가 증축을 지목했습니다. 기존 2층짜리 건물에 허가 없이 2개 층을 추가로 올리다 사고가 났던 겁니다. 경찰은 건물 기초 구조물이 증축 무게를 버티지 못해 무너진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필리핀 세부 인근 해역에서는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지금까지 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고 곧이어 땅이 크게 흔들립니다. 한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고 진동이 멈추길 기다립니다. 미스 아시아 퍼시픽 행사 참가자들도 무대가 흔들리자 크게 놀라 급히 피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도 몸을 숙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쯤 필리핀 세부 북북동쪽 97km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났습니다. 진앙은 북위 11.15도, 동경 124.1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로 파악됐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현재까지 사망자 5명을 확인했습니다. 세부의 교회 등 여러 건물과 도로가 파손됐고 대규모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위협은 아직 보고된 바 없지만 현지 지진 관측소는 경미한 해수면 변동 가능성을 경고하며 세부섬 등 인근 도서 지역 주민에게 해변에서 멀리 떨어지고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필리핀은 전 세계 지진의 90%와 대규모 화산 폭발 80%가량이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지진이 잦은 편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LA에 위치한 시니어 센터에서 한국 명절 추석을 맞아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한인 시니어 300여 명과 함께 추석 큰 잔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전국적인 화제가 됐던 하모니카 합창단과 한국무용, 장구 공연이 이어지며 흥겨운 명절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송편과 점심 식사는 물론 서울 메디칼 그룹 등 후원업체들이 마련한 푸짐한 선물도 전달됐습니다. 항상 추석은 전통 명절이고 또 우리 한국의 그 고향 생각도 나시고 하는 그 시니어들한테 어쨌든 하루라도 좀 뜻깊은 그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고 또 명절의 의미를 또 새기고 하면서 우리 이제 그 코리안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오늘 행사에는 김영한 LA 총영사와 마크 곤잘레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그리고 헤더 헛 LA 10지구 시의원이 직접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청소년 봉사단체 파버월드가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 브레아 시빅 컬처럴 센터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총 230여 명의 청소년 회원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참여해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에 대한 강연과 워크숍, 토론 세션 등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달 11일 한인들을 위한 한미 절세 전략 세미나가 열립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강영진 주미대사관 국세관과 김은수 공인회계사가 참여해 한국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제도, 이중 과세 방지 방안과 맞춤형 절세 전략 등을 소개합니다. 이번 행사는 선착순 30명만 등록을 받습니다. 30대 한인 여성이 실수로 발사된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26일 오후 3시 35분쯤 레가토 지역 베링 레인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김모 씨가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바로 위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으로 총기를 보관함에 넣던 중 잘못 발사하면서 바닥을 관통해 김 씨가 맞은 것으로 경찰은 조사했습니다. 볼링그린에서 한인 남성이 가정폭력 혐의로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볼링그린 경찰국은 지난 23일 1500블럭 이스트 클라우 스트릿에 위치한 주택에서 20대 양모 씨가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인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22년 시카고에서 절도 혐의 등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들을 강제로 치료하겠다고 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치료가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둔 만큼 공공에 대한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9월 마지막 날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10월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